네, 안녕하세요. IT 지원 방송 토크 IT 지원학원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IT 인프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자동화를 하는 것을 Red Hat Ansible 오토메이션 플랫폼 갖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실제 기능과 여러 가지 사례들 중심으로 오늘 코오롱 베이니트의 이건우 책임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 책임님, 먼저 이제 들어가죠. 요새 뭐 자동화라는 게 각 분야별로 다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일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RPA, 로우 프로세스 자동화, 뭐 같은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자동화하고 이 오늘 말씀하실 요 자동화, IT 운영 자동화하고는 결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결이. 뭐 주로 RPA랑 많이 착각을 좀 하시는, 앤서블을 RPA랑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로보틱스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사람이 수행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단, 비즈니스 업무,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그런 ERP 엔트리 입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를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자원들, 뭐 인프라라든지 뭐 서버, 뭐 네트워크, 뭐 스토리지 같은 그런 인프라의 자동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작년에 1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죠? 네네. 그리고 1년 지났잖아요, 지금요. 네.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이런 이제 인프라에서 코드라든지 IT 운영 자동화가 국내에서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게 뭐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말이 사실 보면 어떻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뭐 그냥 그렇게 딱 단어로만 들으면은 뭐 조금 생소하시거나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IT 운영자들이 기존에 운영하시다가 어떤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어려웠던 점을 그냥 코드로 그냥 정의해서 해결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셔도 인프라 애저 코드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자동화의 그 이점이랄까? 실제로 운영자들한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그냥 사실은 뭐 현타라고 하죠. 보통 이제 IT 운영자분들이 야, 이거를 내가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는구나,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하이 레벨의 어떤 업무가 아닌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시던 거를 자동화를 함으로써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접근도 한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니면은 조금 더 IT 관리를 고도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동화하는 것을 처음엔 되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 자동화 컴포넌트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걸 재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만들어 놓은 그 자동화 컨텐츠를 가지고 뭐 같은 조직 내에 어떤 다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아예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동화 사례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 내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어떤 IT 자산들이 뭐 매일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파악하기 좀 어렵지, 한번 파악이 되면 그거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은 컴포넌트들은 자동화 컴포넌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뭐 대수가 조금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버전이 조금 추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할 게 생기거나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뭐 그걸 또 재사용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자동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면 이런 것들이 더 쉽게 구현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 웨비나 때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앤서블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사례,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IT 관리 자동화, 그리고 프로비저닝 영역,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앤서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앤서블 하시다가 이제 보통 앤서블을 엔진이랑 타워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진화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인프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프라이빗이나 클라우드 영역,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어떤 엣지 단말들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IT 자동화를 이룩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뭐 개발자나 아니면 IT 운영자나 뭐 보안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할 수 있었던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앤서블 제가 뭐 저번 웨비나 때 설명드렸던 앤서블 플레이를 작성을 하고 이걸 자동화하는,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공유하고 이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플랫폼,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결국 이제 전사적인, 네. 여기도 보면 뭐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 사용하게 되는, 네, 재사용하고 맞습니다. 그런 예. 의미를 갖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앤서블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기존에서 설명드렸던 사례를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앤서블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플레이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플레이북이라는 거는 실제로 자동화하는 대상에 대한 로직을 정의한 파일, 자동화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정의한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야물이라고 하는 어떤 마크업 랭귀지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물론 영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자연어 형태, 키와 밸류 값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읽기가 굉장히 쉽고 실제로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며칠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북 보시면 타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플레이북에 사용하는 변수나 실제로 우리가 그 자동화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태스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쉽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작성하는 것 자체는 쉽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지, 사실은 이 플레이북 자체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플레이북 좋겠습니다. 자체의 어떤 그런 문법이랄까? 간단한 네네. 문법이니까 네네. 저걸 익히는 거는 쉬운 건데, 네네. 이것을 결국 활용하려면 이제 각 분야, 각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네네. 특징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 연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결국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플레이북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플레이북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다라는 점만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니까 마크업 랭귀지, 요새 보면 웬만한 건 저 마크업 랭귀지가 항상 결국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거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참, 뭘 하더라도. 어떤 솔루션이든지 가장 처음에 접근할 때는 쉬운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크업 형태로 많이 그러니까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이제 앤서블 엔진단, 제가 이제 저번에도 엔진과 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플레이북을 실제로 수행하고 검증하고 하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엔진, 그 플레이북을 실행하는데 어떤 타워라고 하는 GUI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GUI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앤서블 자동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환경 내에서 뭐 알백으로 권한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자동화 로직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솔루션과 연동을 위해서 REST API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실제로 이 자동화를 기업 환경 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플레이북을 그냥 수행하는 것 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의 IT 운영자들이 처음에 이거를 앤서블을 쓸 때는 저 타워를 많이 접하겠네요. 이게 보통은 이제 테스트하거나 내가 써놓은 플레이북이 그냥 작동이 되나 정도는 보통 엔진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로 이제 기업 인프라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두 개 서버에만 그냥 자동화 시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앤서브를 소개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이제 에이전트리스다. 에이전트가 없는 자동화 솔루션이다. 라는 점이고요.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내가 자동화 대상을 추가할 때, 원래 기존에 내가 어떤 있던 자동화 대상을 앤서블로 자동화하고 싶을 때 별다른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에이전트를 뭐 설치한다던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자동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명등성이라는 부분인데, 명등성은 제가 이렇게 뭐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쉘 스크립트와 플레이북이 있는데 사실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딱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컴피그 파일에 어떤 단어를 변경하는 쉘 스크립트랑 플레이북인데, 결국 플레이북이라는 거는 명등성이라는 거는 이미 해당 상태가 달성이 되어 있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북에서는 항상 어떤 상태를 명시하게 됩니다. 플레이북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자동화 상태, 나는 이 패키지가 깔려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 자동화 대상에 대해서 이 상태를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닌 것들만 해당 플레이를 수행해서 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명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 명시되어 있는 잡을 무조건 수행하는 거고, 뭐 그게 수행이 안 된다면 에러, 뭐 수행이 그냥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행하는 그런 거지만, 앤서블의 플레이북은 그 상태로 만든다. 상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수행할 필요 없고, 없는 것들은 그렇게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수행을 하기 위한 환경을 미리 체크한다. 예. 네? 체크해서 안 돼 있으면 그 상태로 만든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인데요. 모듈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호스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썬이나 파워쉘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드햇에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 뭐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벤더들,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하드웨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같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요 메이저 벤더들에 대한 어떤 자동화 모듈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북에서도 해당 모듈을 명시를 해서 이 자동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햇이랑 제가 여기 말씀드린 어떤 메이저 벤더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앤서블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모듈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듈이 없다면, 없는 장비라면 직접 이제 어떤 RESTful API 같은 걸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뭐 건가요? 일부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모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필요한 모듈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회해서 어떤 자동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앤서블이 뭔가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데 점점 그 초점을 맞추고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앤서블 콘텐츠 컬렉션과 오토메이션 허브가 이제 그런 지향점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화 세트 하나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컨텐츠들, 뭐 패키지라든지 롤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 컬렉션 하나로 어떤 특정 자동화 케이스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컬렉션들을 어떤 공유할 수 있는 허브를 이제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해서, 이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공유되어 있는 어떤 자동화 사례들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뭐 조금 수정해서 나의 자동화 사례에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자동화 사례도 어떤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용자 환경에게 맞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자면 저 컬렉션이 어떻게 보면 앱이고 허브가 앱스토어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레드햇과 협업하는 이제 다른 벤더들이 이제 이런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많은 자동화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북이라는 걸 통해서 플레이북 안에 있는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다른 솔루션과 연동하거나 아니면 플레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롤이라고 해서 어떤 자동화 사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템플릿화 시켜놓은 플레이를 템플릿화 시켜놓은 롤이라는 것을 이제 엔서블 엔진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컬렉션을 공유하는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내가 자동화 사례를 다른 벤더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이 인증한 자동화 사례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엔서블 타워를 통해서 실제 기업 환경에 맞게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이제 관리 자동화, 저희가 엔서블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관리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나 VM이나 베어메탈까지 뭔가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그리고 자동화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로 제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례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례를 통해서 엔서블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나 아니면 기능을 통해서 어떤 고객분들이 이런 쪽에도 내가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죠? 네네네. 전체적인 맥락도 보고. 너무 그 사례를 제가 뭐 오케이. 어떻게 구현했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 사례에만 집중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저번 웨비나랑은 다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이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엔서블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니즈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는 거죠. 네. 네. IT 운영자분들이 한탄하시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IT 운영하는 팀원들이 전부 이제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IT를 운영하는 어떤 정해진 룰이 철저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하면 그 IT를 운영하는 그 사람 개개인마다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IT 리소스들이 어떤 컴피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같은 조직에 있는 리소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일괄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서버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안 된다. 어떤 서버는 이 버전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어떤 서버는 뭐 이걸 지원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어떤 뭐 AD나 이런 도메인에 뭐 조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작업을 못 수행하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일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환경이 각자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작업을 수행해도 여기서는 에러가 나고 어떤 데는 장성적으로 작동되고, 이런 어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아직도 그런 사일로가 많이 존재하나 보죠?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IT 운영이라는 게 그 혁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상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마 확 이렇게 개선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자동화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저희가 이제 52시간 근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뭐 야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도 52시간 때문에 어떤 조직 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꼭 해야 하는 작업인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미루거나 뭐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셨고요. 제가 2020년인가요? 그때 할 때랑은 지금 다른 이슈가 생겼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근무가 좀 제한적인, 이제 실제 IT를 운영하는 그 리소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업무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원격으로 뭔가 내가 어떤 IT 관리 자동화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난 상황 같이 뭐 회사가 셧다운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뭔가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들에 대해서 자동화로 관리하고 싶은 어떤 니즈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기존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하기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사분들은 이제 점점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어떤 데이터 센터 기반의 인프라도 관리해야 되고,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뭐 요새는 MSA 아키텍처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도 점점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쪽에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게 일반 저희가 이제 하고 있던 IT 운영자들이 하고 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 뭔가 일원화된 어떤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린 사례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 먼저 가장 이제 많이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중지하거나 기동 자동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전사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 어떤 서비스를 기동하거나 중지할 때 어떤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웹 서비스가 가장 예를 들기가 쉬운데, 어떤 웹 서비스를 기동하거나 중지하려면 처음에 기동한다고 했을 때 뭐 DB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리고, 그다음에 웹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올린다. 이런 형태로 기동이 돼야 정상적으로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기동이 가능한데, 그리고 중지할 땐 그 반대 순서로 중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는데,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미리 자동화로 저희가 구현을 해놓고, 이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기동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기동됐으면 또 다음 그거에 의존적인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제가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뭐 DB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베어메탈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뭔가 이 전사적인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에서 코드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것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 ABC라는 순으로 어떤 서비스가 기동이 되게 된다면, 뭐 맨 먼저 어떤 OS가 실제로 떴는지 체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떴냐 안 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떤 서비스들을 기동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실제로 뭐 네트워크 핑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프로세스가 실제로 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와스 서버 로그에서 어떤 뭐 스타트가 되었다, 뭐 에러가 났다, 페일이 났다라는 문자 값을 실제로 엔서블이 리턴 값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포팅, 그런 값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과정에서 뭐 OS가 기동이 안 됐다, 아니면 특정 프로세스가 뜨지 않았다, 아니면은 뭐 로그에 어떤 값들이 떠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 혹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떤 웹 페이지 환경을 띄우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웹 화면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드리는 어떤 자동화를 이룩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레포트 형태로 어떤 웹페이지, 웹 서버 환경이 뭐 갖춰져 계시다면, 저희가 뭐 간단한 웹 리포트를 통해서 만약에 뭐 보통 어떤 회사가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모든 전체 과정에 대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가 어떻게 잘 기동이 됐고, 어떤 거는 서버가 꺼져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잘 떴고, 어떤 서비스는 중간에 어떤 서비스가 페일이 나서 전체 서비스를 페일 처리했다,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는 페일이 돼서 재기동을 한번 시도해서 잘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값들을 저희가 레포트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엔서블 플레이북을 보시면은 핸들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어떤 작업, 하나 플레이에 대한 작업 결과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에 따라서 어떤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를 그 중에 하나가 페일이 됐을 때 이걸 전체 페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태스크들을 무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실패한 태스크를 한번 재시작을 해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머지 그 상황에 따른 플레이를 다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고 뭐 이거를 여러 가지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뭐 인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화 대상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접속 정보나 계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네요. 이거를 모조리 다 구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엔서블 엔진에서는 이렇게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타워 같은 경우에서는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특정 잡의 수행 상태에 따라서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를 차트나 어떤 상관관계에 따라서 작업 순서나 상태 결과 값들을 비주얼날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도표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내가 구현한 어떤 잡에 대한 상태, 뭐 이 상태가 수행 중인지 성공했는지 아니면 캔슬이 됐는지 뭐 페일이 됐는지 아니면 에러가 났던지 이런 상태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워크플로우를 그룹화시켜서 내가 전사적인 어떤 서비스의 하나의 워크플로우에다가 또 그 해당 워크플로우를 또 그 워크플로우의 일부분으로 저장을 시켜서 결국에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어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작업에 대한 세트를 전체를 트래킹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 관리 대상들을 다른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이렇게 외부 변수화를 시켜서 이 해당 워크플로우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 다른 환경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워크플로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고객사에서도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를 통해서 이 전체 서비스에 대한 그 작업 결과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저기서 오른쪽 보면 PIW는 뭔가요? 박스 안에 스타트 오른쪽. 저거는 이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태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별거 아니구나. 네. 그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 금융권 사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배치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월이나 분기별로 고객 정보나 어떤 실적 정보들을 정리하는 어떤 배치 잡을 수행을 하는 고객사인데 이 배치 잡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어떤 인프라 관리 솔루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배치잡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던 솔루션을 통해서 뭐 인프라를 한번 뭐 서버를 재기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PM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계셨는데 이 배치잡 수행과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솔루션을 통합해서 배치잡이랑 기존 인프라 관리를 다 통합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서블 타워에서는 REST API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서 REST API가 이제 HTTP 메소드 방식을 통해서 어떤 다른 언어로 혹시 다른 솔루션으로 연동이 되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솔루션에서 타워에서 이제 저희가 이 배치잡을 수행하는 자동화를 그 배치잡 수행을 타워에서 실제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당 솔루션에서 이 타워 잡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통합적인 자동화를 이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서블 타워를 통해서 타 솔루션과 연동해서 엔서블 잡을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 솔루션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솔루션에서 호출해서 바로 쓰는 거죠. 기존 솔루션, 자기 익숙했던 솔루션에서 다 끝내는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HTTP 메소드 코드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면 얼마든지 엔서블 타워를 호출해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어떤 OS나 이런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뭐 DB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실 때 그 프리 컨피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OS 파라미터를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저나 그룹 같은 것들을 이런 OS 작업들을 다 하고 뭐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자동화를 구현을 해서
어떤 DB 엔지니어나 아니면 스토리지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OS 엔지니어의 그런 전문적인 도움이 최대한 없이 뭔가 내가 원하는 환경만 엑스트라 변수로 IP라든지 뭐 볼륨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내가 정의를 해 놓으면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게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문가의 지원이 최대한 필요 없는 형태로 자동화를 구현한 네네. 사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베어메탈 프로비저닝까지 연계를 해서 어떤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만 완료되면 실제로 OS 설치부터 뭐 DB까지 완전히 다 풀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동화 사례를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I/CD 작업에 대한 연동화 부분인데요. 그 젠킨스라고 하는 그 CI/CD 파이프라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엔서블에 대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엔서블에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해당 솔루션에 대한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례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킨스에서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실제로 웹 서버라든지 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재배포를 하고 그 웹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기동되는지까지를 어떤 한 방에 다 자동화를 한번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젠킨스에서는 그 엔서블 플러그인을 붙여서 그 젠킨스에서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젠킨스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인프라 영역들, 뭐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기동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하는, 그리고 그 상태에 따른 그런 결과값들을 이메일로 알람까지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솔루션들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젠킨스에서 타워를 호출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그런 로그들을 젠킨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비저닝에 대한 영역입니다. 엔서블을 프로비저닝 영역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금융권에 대한 사례인데, 클라우드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례가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건 아닌데요. 네네. 선진적으로 좀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금융권이 되게 복잡하고 이런저런 시스템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부분만 좀 자동화가 돼도 그 ROI가 굉장히 클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AWS라든지 애저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한 부분인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지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VM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형태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패커라는 오픈소스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툴로 패커를 통해서 이미지, AWS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서브넷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스 그 이미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이미지로 패커로 하고, 그 다음에 패커가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OS 프로비저닝 영역들,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 OS 안에 어떤 특정 OS 파라미터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JDK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웹이나 와스 같은 어떤 특정 패키지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엔서블이 수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VM을 배포하는. 그러니까 엔서블이 최종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VM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OS를 내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비저닝 영역에서 이제 엔서블을 활용해서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VM을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역할로 엔서블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VM 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 웨비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vSphere라든지 VMware라든지 아니면 오버트라 같은 오픈소스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모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모듈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하이퍼바이저의 API를 통해서 VM을 프로비저닝 하는데, 실제로 VMware의 어떤 템플릿을 통해서 이미 많이 프로비저닝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어메탈 환경에 대한 프로비저닝 부분인데요.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앤서블로 어떻게 프로비저닝을 할까, 이걸 저희가 고민하고 실제로 자동화를 구축한 사례인데,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벤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벤더들의 하드웨어를 어떤 제어를 해야지 실제로 뭐 전원을 켠다던가 아니면 뭐 맥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던가 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그 관리를 레드피시라고 하는 어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피시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뭐 어떤 전원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맥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IP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집합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툴 레드피시와 그리고 OS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OS 이미지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IP를 부여하는 코블러라고 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비저닝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베어메탈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실제로 OS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례를 구현을 했고요. 먼저 레드피시로 실제로 하드웨어 서버, 깡통 서버에 대한 전원이라든지 아니면 맥 주소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맥 주소에 뭐 IP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IP를 통해서 OS 이미지를 밀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OS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OS 벤더들이.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제로 OS를 프로비저닝해서 부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고객분들과 이제 앤서블 관련해서 미팅을 갖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화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인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 네.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어떤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일명요연하게 뿌려주는 계속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로 그런, 해서. 네, 대시보드 형태나 이런 것들로 구현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앤서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니터링은 제가 이제 어떤 고객이 수행한 어떤 자동화 플레이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라든지 내가 이 자동화가 잘 수행이 됐는지 결과값이라든지 상태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레포트를 받기 위한 모니터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화 대상 컴포넌트에 대한 상태값을 다 일목에 알려주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자동화를 보통 도입하시려는 고객분들은 너무나 복잡한 인프라 환경을 한 번에 다 자동화로 수행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자동화 결과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이제 어떤 하나의 리포트 된 형태로 자동화 잡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 같은 사례는 이제 자빅스라고 하는 어떤 오픈소스 솔루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빅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 트리거들, 뭐 어떤 리소스의 사용량이 높다던가 아니면 특정 데몬이 뭐 죽었다던가 아니면 프로세스에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로그에 무슨 에러 메시지가 떴다던가 하는 어떤 특정 트리거를 앤서블 타워에서 API를 통해서 그 트리거를 받아서 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타워 템플릿 잡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사례고 그 잡을 수행한 결과값을 다시 자빅스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한 사례고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와스 인스턴스가 죽었다 라는 트리거를 앤서블 타워를 통해서 알려주면 그 앤서블 타워에서는 그 특정 그 앤서블 그 와스가 죽었다는 그 트리거를 통해서 미리 정해놓은 잡 템플릿을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와스가 죽었으면 한번 재기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와스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해당 트리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레미데이션 잡을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면 어떤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후속 절차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앤서블 타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까지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링과 어떤 조치를 다 일원화해서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 활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은 팩트랑 진자2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팩트라는 경우는, 팩트 같은 개념은 단순합니다. 엔서블에서 그 자동화 대상 서버에 대해서 보통 접근을 해서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 정보 값들, 뭐 OS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드웨어 정보라든지 아니면 IP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그 자동화 대상에 대한 팩트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자동화 수행 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 수행 대상에 따라서 그 레포트 내용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에 대해서 먼저 수집을 하고, 내가 자동화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어떤 레포트를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들, 그 정보를 받아와서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진자2 템플릿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게 이제 그 진자 템플릿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진자 템플릿을 통해서 어떤 특정 컴피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자동화 작업을 수행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진자 템플릿을 통해서 이런 웹 리포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터넷에 있는 어떤 많은 GitHub 같은 데서도 많은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웹 문서를 통한 리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앱에서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한 결과를 메시징 형태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를 운영하신다면 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결과에 대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가 수행한 자동화 잡에 대한 결과값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자동화 사례를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재정립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어떤 웹 서비스에 대한 PM 작업을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는지를 운영자들이 다 일일이 웹페이지를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를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만약에 엔서블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특정 페이지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코드나 리턴 값들을 받아와서 그것들을 판별해서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는지 여부를 뭐 체크하는, 이런 그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관점이 좀 달라지겠네요. 네, 일하는 관점을 좀 어느 정도 바꿔 주셔야 된다 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떤 작은 테스트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처음에 컨설팅 하실 때, 이 회사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거를 딱 어떻게 보면 그거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어떤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 보통 이제 이런 기업에 이걸 처음에 자동화를 적용할 때 처음에 이제 어느 스코프를 정할 거 아닙니까? 네네. 보통 어떤 조건에 있는 어떤 분야부터 보통 먼저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어떤 서비스들과 연계되지 않은 보통 독립적인 것들, 예, 그런 거부터 이제 작게 하나씩 구현을 해나가는 게 그럼 자동화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도 얻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대상에 대한 전문가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엔서블을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고객사마다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구현하는 그 입장에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OS나 보안 같은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자동화를 구현할 때는 고객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떤 그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대한 어떤 작동 로직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지원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앤서블 하나로 뭔가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오픈 소스들, 뭐 자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젠킨스라든지 레드피시도 나왔고 레드피나 뭐 코블러 같은 네.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 소스에 대한 어떤 친숙함이 있다면 자동화 스코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이게 이제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자동화를 하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이 자동화를 구현한 사례를 가지고 재사용이나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자동화 생태계가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기님은 이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국 자동화 대상 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들이 자꾸 변하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그렇죠. 그렇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앤서블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그 자동화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들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자동화 대상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체를 하기가. 그렇죠. 큰 판을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서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조금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엄청 많은데 오늘 다음부터는 이채윤님, 다음부터는 이게 답변을 채윤님께서 물론 오늘 이제 음성으로 답변해 주실 거지만 네. 또 다른 분께서 댓글로도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 다른 또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아마 제가 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댓글이 없는데 지금 댓글이 없어가지고. 그러신가요? 네네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답변 주시면 좋은 질문자 3분 좀 이름 좀 적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서 추후에 이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쓰면 앤서블 도입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컨설팅이 보통 같이 수반이 되나요? 어떤가요? 보통은 이게 자동화라고 하면 영역이 너무나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플레이북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절대로. 그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북을 어떻게 짜느냐 그런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자동화를 실행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아셔야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를 구현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너무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나 이런 건별로 고객분들에게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빨리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님께서는 기존의 앤서블의 어떤 부족한 면을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보통 보충해 준 건지. 앤서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오픈소스 그 예전에 앤서블 엔진, 지금 앤서블 엔진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오픈소스 이제 오픈소스로 앤서블을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앤서블 타워 그리고 앤서블에 대한 컨텐츠들을 콜렉션 해놓은 앤서블 컬렉션 그 다음에 그것들 다른 벤더들의 어떤 자동화 사례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오토메이션 허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모르고 있었던 어떤 자동화를 조금만 수정해서 본인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플랫폼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서블 타워에서는 실제로 각자 기업 환경이 다 다르므로 그런 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솔루션과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동화 로직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구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권한, 뭐 OS나 뭐 보안 이런 담당자별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태스크에 대한 그 알백 권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케이.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채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 짧고 진하게 답변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문중님은 아까 자동화 대상에 대해서 전문가 지원 코르메디스 해주는지, 아까 뭐 DB 네트워크 보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동화 대상에 대한 전문가 지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POC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DB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화를 하는데 DB 엔지니어가 없으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뭐 D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동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간혹가다 정말 전문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 지원을 뭐 임시적으로라도 받아서 좀 구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필님, 베어메탈 서버 프로비저닝 할 때 그룹명과 모듈명은 어떻게 지정하는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뭐 모듈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그거 잘 알지 못했고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있어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룹명을 인벤토리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질문 의도를 자세히 자, 이민수님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앤서를 잘 쓰는 오픈소스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픈소스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앤서블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앤서블닷컴에 가보시면은 뭐 자빅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젠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픈소스에 대한 연동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굳이 내가 오픈소스들에서 다 알지 않더라도 아마 연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을 왜 것 같아요. 오픈소스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툴이잖아요. 그죠? 툴박스 같은 거니까. 네네. 김영규님, 현재 앤서블 업무에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관리해야 할 VM들이 많아지면서 앤서블 사용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들이 많아졌습니다. 앤서블 타워 도입을 고려 중인데 타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타워를 도입하면 이것만은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보통 많은 고객분들이 조금 원하시는 게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뭔가 자동화를 플레이를 그냥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동화 플레이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수행 여부, 뭐 뭔가 페일이 됐을 때 전체 빅피처를 보고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크레덴셜 같은 그런 정보, 접근 정보 같은 경우를 따로 외부 변수화해서 어떤 다른 자동화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강서연님, 아까 금융권이라면 아까 은행, 증권, 금융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가요? 회사 이름 안 밝히더라도 은행, 증권, 보험사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새 이제 공유권 같은 데서는 AI 관련된 사업을 조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활용하는 거 네네. 자, 전영준님, 모니터링 사례 부분 설명할 때 자빅스가 앤서블 타워에 REST API로 접근하도록 구성된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앤서블 타워가 REST API를 제공한 것처럼 관리 대상이 REST API를 제공할 경우 앤서블 타워가 관리 대상의 REST API를 통해 관리 대상을 제어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앤서블 타워가 관리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SSH와 WinRM 외 더 지원되는 방법들이 있는지요. 앤서블 타워가 관리 대상의 REST API를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능이 없다면 REST API를 이용해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임병주님, 최근 RPA나 파이썬 활용 등을 통해서도 운영 자동화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앤서블과 연동하거나 대치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지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시게 되면은 하여튼 자동화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OS가 다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다르게 대상에 따라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앤서블 같은 경우로 플레이북이라는 형태로 자동을 하시게 되면 그 대상 서버에 마다 뭔가 코드가 다 다르게 전송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시는 것들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님, 앤서블 자동화 솔루션 도입할 때 사전 업무 프로세스 분석에서 자동화 도입 대상 등의 과제 선정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앤서블 컨설턴트와 함께 제안이 가능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이제 같이 고객분들과 고민해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디스커버리 세션이라고 해서 뭐 며칠 동안 그 고객의 얘기도 좀 듣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자동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숙님, 저희도 자벡스로 자사 2만 대 이상의 서버와 웹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수행하는 항목 중에 사내 메신저로 상황창을 개설하고 컨퍼런스 콜 개설을 해서 장애 원인 분석 복구반이 생기고 웹 DB 서버 등의 각각 운영자들이 서비스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이런 것도 앤서블로 자동화가 구현 가능할까요? 네, 제가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 구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님, 자동화 대상에 대한 팩트 수집할 때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정보보안 규정과 같은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그 팩트에 대한 거는 어떤 해당 서버에 대한 스펙들, 뭐 IP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자동화를 하는데 관리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 뭐 서버 벤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뭐 DB나 어떤 로그에서 개인 정보를 따로 앤서블이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하는 데서 어느 정도 앤서블 타워에서는 보안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필님, 오픈시프트 설치 자동화 시 앤서블을 이용한 명령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요?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IPI라고 해서 뭐 인스톨러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유저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DHP 서버라든지 DNS 같이 어떤 사전에 필요한 인프라들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나머지 인스톨러를 돌리는 형식으로 그 전체 과정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도영님, 혹시 WHA 탭 데이터 독과도 연동이 가능할까요? 저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명환님, 웹과 앱에 통합한 리액트 네이티브 형식으로 개발된 IT 인프라에서 클라우드와 보안의 배포도 앤서블을 활용해 동시에 적용 가능할까요? 뭐 어떤 환경이신지는 제가 직접 들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특정 언어로 보통 대부분의 언어들이 REST API는 지원하기 때문에 REST API 방식으로 뭔가 앤서블 타워에서 잡만 받을 수 있다면 구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여현동님,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인프라에서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데브옵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기업이 적합할지요? 어떤 기업이 앤서블을 도입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떤 기업이 앤서블을 도입하면 제일 좋을지라기보다는, 보통 쉽게 말해서 그냥 뭔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했을 때 도입하시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효성님, 자동화 처리 결과에 대한 SLA 준수 및 관리 지표 기반 일일 보고서 등 자동화 리포팅 등 문서가 필요할 경우 앤서블에서 제공이 되는지, 별도의 솔루션을 개발 구현하는지. 앤서블 같은 경우에서 이 리포팅템 문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리포팅을 작성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2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리포팅의 그 UI라든지 이런 웹페이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구현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지우님, 앤서블은 컨테이너 외에 VM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호환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뭐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호환성은 실제로 레드햇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시프트는 굉장히 앤서블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성님, 애제에서 ARO 클러스터 연결을 스크립트로 자동화 구현을 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확인하니까 특수문자 오류로 연결이 안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앤서블을 구현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가 발생되면 운영자에게 알람이나 오류 발생 리포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행 결과에 대해서 리턴 값을 저장하도록 플레이북을
그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리턴 값을 통해서 별도로 알람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김영규님, 저 같은 경우는 Q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테스트 대상 VM들을 베이그런트로 배포하고 앤서블을 활용해 후처리 작업, 예를 들면 VM 초기 배포 후 특정 서비스 시작이나 명령어 실행, 파일 변경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VM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앤서블을 통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앤서블을 사용하면서 테스트 대상 VM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앤서블 호스트 파일이나 롤 파일의 변경이 필요할 텐데 이런 니즈가 있을 때마다 파일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터미널상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앤서블 타워 도입하면 이런 앤서블 호스트 파일이나 롤 파일 같은 경우 UI상에서 관리하기 쉽게 적용해주는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나 지금 말씀하신 상태에서는 호스트가 계속 동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앤서블에서 그 다이나믹 인벤토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크립트만 구현하면 한번 실제 그 VM 정보들을 모아서 관리 대상 호스트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연님, 아틀라시안의 밤부아도 젠킨스처럼 연동이 가능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님, 테라폼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데이터 저장소, 로드 밸런서 및 서버를 포함한 인프라를 배포한 후에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인 앤서블을 배포하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테라폼 같이 그냥 프로비저닝에 특화된 경우에는 프로비저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할 때는 그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 해당하는 원하는 서비스에 맞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이런 형태에서는 앤서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지환님, 현재 앤서블을 이용해서 소스코드 빌드 및 배포 자동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앤서블 타워는 중앙 집중식 관리 가능한 용도로 이해가 되는데 별도 전용 서버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지, 혹시 장애 상황을 대비해 이중화 구성도 가능한지요? 예. 보통은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렐 서버에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의 서버를 따로 준비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중화 구성 가능합니다. 한주호님, 서비스군의 다수 컨테이너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패치한다고 가정할 때 서비스 무중단을 위해 일부 장비는 L4 스위치 제어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자동화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봐야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요것들은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원님, 앤서블 타워 3.6 이후 버전부터 웹 후크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GitHub나 GitLab과 밀접하게 연결해 젠킨스와 같은 툴이 필요 없어져 ISC 환경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 이전에서 작성된 플레이북을 3.6 이후 버전에 사용해도 호환성에 문제가 없을지요? 뭐 어떤 플레이를 구현하셨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일부 모듈만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성필님, 앤서블 타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기존 툴과 프로세스의 인베딩이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연동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EST API를 제공하는 어떤 언어로 작성된 솔루션과 연동 가능하고 타워 CLI라고 해서 CLI 형태로도 어떤 호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사원님, 앤서블은 테라폼이나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뭐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인프라적인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비저닝,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환경에 프로비저닝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진행하시는 게 앤서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현주님, 앤서블 플레이북이 쉽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앤서블 운영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도 쉬운지, 그리고 관리 대상 외에 앤서블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서버 하드웨어 한 대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앤서블 운영을 위해서는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정 망에 따라서 한 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서버 한 대만 있어도 뭐 수백 대 뭐 이렇게 운영은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뭐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유현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앤서블을 이용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배포 절차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앤서블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플레이북을 조금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작동하기 위한 뭐 DHCP라든지 뭐 D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비저닝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탁님, 자동화라고 하면 조직에서는 일단 예산 절감과 인력 운영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던 주기적인 로그 점검, 조직원들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소요에 대한 응답과 같은 업무들이 자동화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자동화로 전환할지 컨설팅이나 벤치마킹 사례 지원 등도 같이 제공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앤서블 같은 경우는 계속 컨설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말씀 주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님은 앤서블에 대한 교육 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 앤서블 교육 프로그램. 앤서블 플레이북이나 네. 타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그냥 레드햇에서 레드 교육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앤서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컨설팅이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인프라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성희님께서 앤서블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앤서러블 하기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3분 중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네. 네. 제가 모든 좋은 네네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렇죠. 네.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해서, 네. 3분을 그래도 꼽았는데, 네. 문주용님. 문주용님. 네네. 네. 그 다음에 김영규님. 김영규님. 네. 그 다음에 심사원님. 제가 이렇게 3분을. 심사원, 네. 김영규, 문주웅. 그죠? 맞죠? 네. 네네. 문주웅. 네. 그 3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자, 단번에서는 책임님, 다른 분께서도 이렇게 댓글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없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다 못 드려가지고. 자, 설문 여러분 맞춰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책임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쳐볼까요? 네. 네, 오늘 앤서블을 통한 어떤 자동화 사례를 통해서 어떤 앤서블에 대한 어떤 장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앤서블은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화는 물론이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더 확장되어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로 뭔가 공유하거나 재사용을 통해서 이 자동화 영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도 다양한 웨비나들이 있으니까요. 토크IT에 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혹시 미싱한 웨비나 있으시면요, 토크IT 유튜브 채널에 보면 토크IT 치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몇 년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싱한 웨비나는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